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같이 토익입니다. 오늘은 문법 문제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이고요.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택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동사 문제 접근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문제풀이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동사 문제의 선택지 모습은요, 품사 문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A, B, C, D 앞에 것처럼 동사도 넣어놓고 명사도 넣어놓고 형용사도 넣어놓고 그래서 다양한 품사를 넣어놓는 모습도 있고요. 오른쪽 거 보시면은 동사에다가 앞뒤로 좀 장난질 채워놓은 걸 보이시죠? 이건 확실히 동사 문제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동사 문제 접근 순서는 품사 문제 접근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확인을 해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투동사나 동사 뒤에 ing가 있을 때 이 안에 동사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절대로 진짜 동사 자리에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엔 주어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투동사 혹은 동사 ing는 절대 올 수 없다라는 것 좀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문제라는 걸 파악하기 좀 어려운 케이스가 이런 경우예요. 보통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주어가 어떤 대상인지 꾸며주려고, 즉 뒤에서 앞으로 후치수식해주는 애들 때문에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을 조금 키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걸 저와 오늘 함께 조금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동사 자리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자리였다면 이 다음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셔야 되는 거고, A, B, C, D에서 아마 투부정사도 있고 동사 ing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를 후보에서 제껴주시고 남은 것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일치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일치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주어가요, 단수 주어일 때, 즉 둘 이상이 아닐 때, 보통은 명사가 둘 이상이면요 뒤에 s나 es나 is가 붙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주어들, 그러니까 단수 주어일 때는요 동사에 s, es, is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라는 거 그냥 하나 혹은 불가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주어에 있는 놈에 s나 es, is, 즉 둘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동사는 원래 형태, 즉 뒤에 s나 es, is가 붙어 있지 않은 걸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 파악하셔서, 하나일 때는 동사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되고 둘 이상일 때는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된다. 이걸로 수일치 문제에서도 딱 걸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수일치 고급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앞에 후치 수식이 있어서 이 동사 자리인지 모를 수 있다. 그것처럼 똑같이 주어 뒤에 후치 수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주어 자리에 그냥 student예요. student라고 시작했는데 후치 수식 그 마지막 단어가요, 뭐 s로 이렇게 끝났어요. s나 es, is로 끝나서 보통 문장 구조를 이제 분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주어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을 써야지 라고 하지만, 얘는 후치 수식에 걸리네요. 즉 얘가 없어도, 즉 진짜 주어는 남아있고 얘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기 때문에 동사에 s나 es, is를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치 수식이야 라는 느낌을 팍 이제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수일치 고급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다 문제로 다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자리인지 확인해서 이제 선택지 중에서 투부정사나 ing 골라주시고요. 걸러주시고요. 두 번째, 수일치를 통해서도 더 걸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여러 개 남아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능동태를 써야 하는지 수동태를 써야 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I라는 주어가요, 사랑한대요. 그럼 이 사랑하는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하죠? 그걸 보통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태는요, 주어, 능동태, 일반 동사를 말해요. 동사하고 그 뒤에 대상까지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얘 기준으로 말해주고 싶다고 하면요, 이땐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즉, 목적어에 있는 애를요, 주어 자리로 가져오세요. 그럼 you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요 그대로 써버리면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너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꿔줘야 돼요. 사랑을 얘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라는 의미를 만들어 줄 때 필요한 게 수동태라는 개념입니다. 그럴 때는요 앞에 you에 해당하는 비동사 하시고요, 얘를 PP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PP 형태는 3단 변화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loved, loved.
PP, 과거 분사를 써서 여기도 D로 맞춰주시고 You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are이기 때문에 You are loved 써주시고요. I는 그냥 by me라고 해주시고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동태로 만들어졌다면요. 이 뒤에 대상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상이란 말은 이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연이어서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동태를 만든 그 과정이 어떻게 됐었죠? 동사의 대상, 목적어를 주어로 이미 가져왔고 그 뒤에 수동태를 썼죠. 그럼 그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어요? 명사 나올 수 있나요? 보통은 없습니다. 근데 고급 문제에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동사는요. 문제풀이만큼 이론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수일치 아니면 능동수동 아니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제 파트에서 암기해야 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능동태를 쓰고 싶다면 그냥 일반 동사를 쓰고 싶다면 뒤에 보통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수동태를 쓸 때는 이미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보통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문제통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단계 동사 자리인지 확인, 두 번째 수일치, 세 번째 능동수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가요, 자리,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고 수일치인지 확인하고 태라는 건 능동인지 수동인지 확인해라. 마지막이 시제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여기 나왔네요. 제가 수동태 중에서도 BPP라는 건 수동태죠. 그 뒤에 빈칸 뚫려 있으면요. 여러분 그 뒤에는 명사가 보통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사 파트에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BPP는 일반적으로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취급을 당해요. 왜냐면 아까 I love you에서 수동태를 만든 게 이거였잖아요. You are loved by me. 이거지. 얘는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올 게 없죠. 그러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걸 뭐라 그러죠? 우리 부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PP 뒤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부사를 쓰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이건 삼형식 수동태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대상 하나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삼형식 동사라 그러고요. 그거를 수동태로 만든 게 삼형식 수동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 같은 거 있죠? 이런 기본적인 거 I like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는 BPP 뒤에는 아무것도 올 게 없기 때문에 뭘 골라야 된다? 부사를 골라야 된다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기본 베이스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급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여러분 사형식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사형식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줍니다. 주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궁금할 거예요. 누구한테? 뭐를 주는데? 그쵸? 그래서 사형식 동사들은요. give, 주다, show, 보여주다, send, 보내주다, grant, 승인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allow도 좀 적을게요. 허락해주다. 누구에게 해당하는 그 대상을 먼저 써주고요. 즉 여기에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리고 어쨌든 명사를 여기에 먼저 써주는 거예요. 에게에 해당하는 그 대상을 써주고요. 여기도 두 번째 목적어예요. 대상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대상을 보통 목적어라 그러는 거고 여기도 명사가 옵니다. 아, 적어놨네요. 명사가 와서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해주다라고 해서 보통은 명사를 연이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and나 or, but 같은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이 구조상 너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 gave her a present.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나는 줬어. 그럼 궁금하죠? 누구한테 뭐를? 이라고 하는데 이때 순서대로 써주면 된다. 그녀에게 라고 해석 붙여주시고요. 선물? 을 이라고 해석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에게에 해당하는 이 대상 있죠? 이 대상이 받는다. 얘 입장에서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싶으면 그때 뭘 써준다? 수동태를 써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her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she로 바뀌는 건 이해하시죠? 인칭대명사 주격, 즉 주어 자리에 쓰는 애랑 목적어 자리에 쓰는 애랑 다르잖아요. 그건 대명사 파트 가서 해결해 주시고요. her가 주어 자리에 오면 she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gave를 그대로 써준다? 써주지 않는다. she에 해당하는 비동사 과거니까 was를 써주시고 얘를 pp, give, gave, given에 해당하는 given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동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녀가 받은 거예요. 이 됐죠? 얘한테 준 거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 놈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 놈은요, 그대로 이 뒤에 갑니다. 즉, 제가 말했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즉 명사가 연이어서 나와요. 근데 에게에 해당하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다면
BPP 만들고 그 뒤에 을을에 해당하는 명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뭐라고요? BPP는 완벽한 문장이어서요. 뒤에 부사가 와요. 하지만 이 동사의 성격상 이 동사는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해. 근데 에게에 해당하는 대상이 지금 주어 자리에 왔으면 을을에 해당하는 대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BPP 뒤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즉 명사를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려워요. 보통 BPP 쓰면 완벽한 문장이 됐어. 여기 부사 찍고 넘어가야지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이 동사의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얘가 사용식 동사여서 에게 을을을 필요로 하는 앤지 그리고 주어 자리에 에게 들어갔다면 여기는 을을에 해당하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래서 고급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사형식 수동태라는 거여서 빈칸은 명사 자리고요. 오형식도 있겠죠. 오형식. 오형식은 빈칸은 목적격 보어 자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오형식 주어가요. invite 보통은 초대하다잖아요. 근데 얘가 대상, 목적어가 나오고 투동사 이 구조를 쓰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링크에다가 동사 뒷구조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럼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해석을 할 때도 필요하고요. 이런 문법 문제, 고급 문제를 풀 때도 무조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요. 주어는요. A에게 투동사할 것을 요청하다라고 invite가 이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주어가 요청해요. A에게 A가 뭐 할 것을요? 투동사 할 것을이에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봐봐요. 얘 기준에서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주어 자리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동사에 있던 놈을 어떻게 바꿔준다? 수동태로 바꿔주니까 A에 해당하는 비동사 쓰고 invite의 PP 형태인 invited를 쓰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뭐죠, 여러분? 요 놈 남았잖아요. 그쵸? 투동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땐 그냥 그대로 뒤에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에 투동사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알아?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invite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쓰였을 때 그 뒷구조를 알아야지만 여기에 수동태를 여러분이 쓸지 말지를 이제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 뒷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be asked 이게 나와요. 그럼 그 뒤에 뭘 쓸래? 투동사 쓰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면 ask 대상 투동사 이 구조로 많이 쓰이거든요. 대상이 주어 자리에 가면은 be asked로 바뀔 거고 투동사 어떻게 한다? 그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캐치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형식 동사 얘기는 없지만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오늘은 이론 설명이 좀 길 겁니다. 좀 이제 예상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make가요. 파트 5, 6 문법 문제로 나올 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make 대상 형용사가 일반적이에요. 뭐 동사 원형도 있긴 한데요. 이것보단 형용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make 대상 형용사라고 하면요. 이 대상을 형용사하게 만들다라고 해서 제가 맨날 예시로 드는 게 뭐죠? You make me happy 이거라고 그랬죠. You make me happy. 너는 만들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형용사 들어간다는 것도 또 다른 출제 포인트로 알아가시는 거고요. 얘를 한번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얘 입장에서는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me가 주어 자리에 오면은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I로 바뀔 거고요. make는 I am made 이런 문제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오형식이 수동태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 BPP로 바뀌었어요. 그럼 요 놈 어떻게 할 거예요? 요 놈 그대로 온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BPP 뒤에는 아무것도 올 게 없기 때문에 부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형식에서는 명사, 을을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거고요. 오형식에서는 원래 있었던 요 놈이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어떤 거냐면 대상, 목적어에 대한 목적격 보어, 즉 목적어가 어떤 애인지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목적격 보어여서요. 그거를 이제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목적격 보어에 있는 요 놈이요. 어디로 온다? BPP 뒤로 그대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감을 못 잡으셔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BPP 뒤에는 보통은 부사 자리야. 왜냐면 문장이 완벽하니까 여러분. 그쵸? 근데 사형식일 때 에게 해당하는 애가 주어 자리에 왔고 PP 만들어졌으면 뭐라고요? 명사, 을을에 해당하는 명사가 이어서 올 거고요. 오형식은 오형식 구조를 여러분이 암기하신 상태여야지만 이걸 풀 수 있다 그랬어요. 대상에 있던 애가 주어 자리에 오고 나서 BPP를 썼다면 이 목적격 보어에 있는 애가 어떻게 한다? 그대로 온다. 그래서 애초에 동사 뒷구조를 암기하시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동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할게요. 그래서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고 수일치 확인하고 능동, 수동 확인하고요. 나머지 시제거든요. 여러분 시제는요. 제가 딱히 설명드릴 거 없이요.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이 조금만 들어갈 거예요. 이제 마지막 능동 수동에서도 안 걸렸어. 후보가 2개 이상 또 남았어. 그럴 때는 시제까지 확인을 해 주시는 거고요. 쉬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문장 속에 시간 부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면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죠. 보통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거는 이런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제가 이것도 파일에 올려드릴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제 시제 관련된 거 다 올려드릴 거니까 따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언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만 좀 해드릴게요. 일단 과거 시제를 써야 될 때요. 요 놈들 있죠, 요 놈들. 요 놈들이 recently, lately가 최근에라고 그냥 해석이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최근이니까 현재예요, 과거예요? 당연히 과거 써야 되죠. 하지만 일단 현재 완료와도 쓰인다는 거 제가 좀 이따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과거랑 쓰이는 거, 요 놈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놈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 놈. effective를 효과적인이에요 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지금 반만 하시는 거예요. 파트 6, 특히 파트 6에서 effective as of, starting, beginning 다음에 어떤 시점이 나오잖아요. 이때 미래 시점을 보통 써주고요. 뭐뭐부터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문장 속에 나왔다? 아, 그러면 시제를 미래 시제로 보통 써주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거 soon, shortly 같은 경우는 그냥 곧이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곧이면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러니까 그때 미래 시제랑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해석할 필요 없이 읽어보시면 당연히 현재 써야 되고 당연히 과거 써야 되고 당연히 미래 써야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3가지만 언급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이렇게 시간부사가 문장 속에 존재하는데 이런 문제는 가끔 나오겠죠. 어떤 문제가 나오냐? 시간 부사가 문장 속에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뭐 시제 일치 예외도 있고 세트 시제 암기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따 문제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3번에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시제 일치 예외라는 건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세트 시제, 빈출 시제 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현재 완료예요. has pp 혹은 have pp가 현재 완료여서요. 어떻게 이제 이런 시제를 언제 쓰냐면 어떤 과거 어느 한 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도 포함되고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recently, lately도 최근에잖아요. 그럼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 사이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과거 시제와도 쓰일 수 있지만 현재 완료와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하나씩 가볼게요. 주어 다음에 has pp, have pp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야. 얘랑 어울리는 세트 표현이 이겁니다. 여러분, since를요, 지금 또 따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뭐 이후로 라고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얘가 because랑 똑같은 뜻일 수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도 됩니다. 이 2가지 뜻 모두 알아가셔야 되는 거고요. 봐봐요. 얘가 뭐뭐 이후로 라고 이제 해석이 되려면요. 얘 주어 뒤에요. 동사를 과거 동사를 쓰셔야 돼요. 뭐라고요? 얘가 뭐뭐 이후로 라고 해석되고 싶으면 과거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가 여기를 과거 시점이라고 해봅시다. 이걸 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쵸? 주어가 과거 동사 한 이 과거 시점 이후로 쭉이라고 하려면 당연히 뭐랑 어울렸어야 돼요? 현재 완료랑 써야죠.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난 대전에서 자라왔어, 서울에서 살아왔어 이런 말 해주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바로 요 놈이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라기보다는 그냥 자주 나오니까 이걸 많이 쓴다라는 이 세트를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여기에 빈칸 뚫리거나 여기에 빈칸 뚫리거나 여기에 빈칸 뚫리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얘는 똑같아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시점을 말하는 거구나, 시제를 말하는 거구나고요. since 뒤에 주어 동사, 문장 형태가 아니라 그냥 과거 시점, since 이런 거 있죠. 2011년부터 라고 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since를 쓰는 거고요. 당연히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 시제랑 써야 된다는 거 캐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2번도 별표 좀 쳐주세요. 1번도 많이 나오고 2번도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전치사 어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over 같은 경우 하면은 뭐뭐 이상이라고 해석하실 거고 for는 무엇을 위해서, 이는 뭐뭐 안에, during 뭐뭐 동안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through 또 추가합시다.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더의 유무를 여러분이 꼭 좀 봐주셔야 되고요. over the 혹은 for the, in the, during the, last
past 기간이 나오죠. 이걸로 그냥 지난이라고 해석하시고요. 지난 시간 동안 뭐라고요? 얘네가 동안이라고 해석이 돼요. over, for, in, during이 the last 어떤 기간, 시간이라는 것보다 이제 기간이 나왔을 때는요. 얘가 어떻게 해석된다?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칸을 뚫어서 문제가 나와요. 뭐뭐 동안에 해당하는 전치사 알아? 너 over, for, in, during, through 중에서 뭐 골라야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over이랑 for가 좀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뭐뭐 동안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 3년 전부터 지금까지죠. 그럼 시제 뭐 써야 돼요?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놈을 보고도 현재 완료 써야겠구나. 요 놈을 보고도 현재 완료 써야겠구나. 요 놈을 보고도 현재 완료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용어가 좀 어렵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만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출 시제 세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걸 방금 설명드린 거고 시제일치 예외도 좀 봐드릴게요. 시제일치 예외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한 문장에는 시제가 유사해야 되죠. 과거 시제 썼으면 그냥 과거 시제 비슷한 거 쓰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볼게요. 얘를 잠깐 지워볼게요. 봐봐요. 주어 다음에 will 동사면 이게 미래 시제예요. 누가 뭐뭐 할 거야. 이렇게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할게요. 내가 내일 거기 도착하면 내가 걔를 만날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만날 거야. 내가 거기 도착하면 근데 이 말 안에는 미래의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시제를 뭘 써줘야 된다? 현재를 써줘야 된다. 이게 시제일치 예외의 대표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요.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주어가 동사 할 때, 하고 나서, 할 때까지, 하자마자, 하는 동안, 할 때쯤에 라고 시간과 관련된 이런 부사절 접속사 있죠? 얘네와 쓰일 때는요. 주어가 아무리 여기 will 동사를 쓰고 싶어도 현재 동사를 쓰고 주절에만 will 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어서요. 여기에 빈칸 뚫리는 케이스 있고요. 여기에 빈칸 뚫리는 케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고 너 여기 will 동사 쓸 수 있어? 아니면 얘 이걸 주고 너 여기 현재 동사 쓸 수 있어? 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조건 부사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일단 주어가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는 한, 뭐뭐 하는 한처럼 조건이 딸린 이런 부사절 접사에서도요. 얘를 미래로 쓰고 싶어도 미래일이어서 미래를 쓰고 싶어도 뭘 써야 된다? 현재 동사를 써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제일치 예외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할 거야. 여기 미래 썼어요. 하지만 시간 조건 부사절 요 놈들에 들어간 동사는 뭘 써줘야 된다? 아무리 미래 시제를 쓰고 싶어도 현재 동사를 써줘야 된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제 파트가 조금 어렵죠. 시제 파트 시간 부사도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세트도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시제 일치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은 정말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암기하는 걸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거 꼭 좀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4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들으신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걸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제일치 예외. 이건 뭐냐면 얘는 좀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나와서 조금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볼게요. suggest, recommend, propose가 뭐 제안하다, 권고하다, 뭐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뭐 요청하다, 충고하다 이런 느낌의 주어 동사가 있었을 때요. 얘는요 뒤에 that 주어 동사처럼 어떤 내용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권고하다, 주장하다, 요구하다, 충고하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누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충고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that he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뭐가 맞을 것 같으세요? he는 한 명이니까 동사 s를 써야 돼. 근데 뭐라고요? 여기 앞에 지금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수일치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뭐만 써줘야 돼요? 동사 원형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는 거예요. 히면은 당연히 insist지 라고 하면은 의심하셔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문제를 그렇게 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대절 앞에 있는 동사가 요놈들 중 하나가 아닐까. 요놈들 중 하나라면 should가 생략돼 있고 동사 원형을 쓰라는 출제 의도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너무 쉽게 풀리면 의심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걸 보고 요놈이 있으면 아하 하고 찍고 넘어가지만 이런 문제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측 자체를 못 하실 거예요. 시험장 가면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 고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렇게 틀리셔도 다른 분들도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쉬운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쉽게 풀리는데 하면 좀 의심하세요. 오케이, 너무 쉽게 이건 수일치 당연히 이거잖아 라고 하면 앞에 거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걸리면 should가 생략돼 있어서 동사 원형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것도 정말 가끔씩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고 어떤 거냐면요. 필요한, 필수적인, 중요한, 필수적인, 필수적인 다 어쨌든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라는 게 들어가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it is necessary that 주어가 뭐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should가 생략돼 있습니다. 이때도 뭘 써줘야 된다? 얘 시일치 수일치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주어에 뭐가 오든 한 명이 오든 둘 이상이 오든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제 관련된 자료는 이게 끝입니다.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한 장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암기를 좀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러니까 하루 날 잡고 암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다면 또 내일도 봐주시고 내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으면 체크하시고 그 다음날에 또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트도 제가 이제 링크에 걸어 드릴 거니까 뭐 PDF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보시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동사 문제 좀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이론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문제 풀이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동사 키워드는 선택지 모습 이렇게 생겼고요. 동사 문제 접근 순서 뭐라고요? 자리 확인, 동사 자리인지 확인해서 이때 투동사랑 ing가 보이면 제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수일치 해주시고요. 수일치는 주어 있는 애가 하나일 때는 동사에 s, es, is가 붙고 둘 이상일 때는 s, es, is가 안 붙는다라는 거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능동 수동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대상, 목적어까지 있는데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고 온다면 동사를 PP로 써줘야 되고 그 뒤에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을 때는 후보는 보통 세 가지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뭐요? 기본적인 건 부사입니다. PP가 일반적인 3형식 동사일 때. 하지만 4형식 동사이고 여기 있는 놈이 요 놈들 중 하나 4형식 동사이고 주어 자리에 에게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들어갔다면 여기는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즉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얘는 동사 뒷구조를 여러분이 미리 좀 암기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구조였는데 요 놈이 여기 자리에 오고 얘가 BPP로 됐다면 요 놈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대로 가져옵니다. 요 놈은 이 문장에서의 목적격 보호 자리여서요. 요 놈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게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시제에서는 시간부사가 나오는 이런 쉬운 문제도 등장하지만 시간부사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시간부사가 나오는 문제는 쉬운 문제여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그리고 시제일치 예외라는 것도 지금 이 3번이랑 요 놈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요 놈은 빈출 시제 세트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 정리했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ABCD 보시면요. 지금 동사에 장난질 쳐놓은 거 보이시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제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요.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that은요. requires that 주어, 동사를 이끄는 대절이에요. 명사절이라고 해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건 명사고요. 그 안에 주어, 동사 형태가 있는 걸 명사절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that, 주어, 동사가 나올 자리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순간 없어지는 놈 한 놈이 등장한다 그랬죠. 뭐예요? 투동사랑 postponing 뭐 이렇게 동사 원형 동사 ing나 투동사는 없애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수일치였거든요. 수일치라고 해서 얘는 한 명이니까 얘를 제끼고 얘랑 얘 중에서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이렇게 가고 한번 해볼게요. 하고 세 번째는 능동성인데 다 능동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시제를 볼 건데요. 얘가 요청했대요. 요청했던 건 과거입니다. 과거인데 둘 다 현재예요. 그리고 둘의 차이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럼 뭘 고르지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청했대요. 얘가 뭐 해야 한다고 요청하겠죠.
뭐가 생략됐어요? should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여기 뭘 써야 돼요? 동사 원형 이걸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마 이 문제 출제 의도를 모르는 게 당연할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게 둘 중에서 뭐 고를 게 없는데로 가면요. 빨리 좀 앞에 좀 가주세요. 이걸 봐주셔야 돼요. 어떤 거였어요? 방금? 이거였어요. request that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하고요. 저도 문제 풀 때 이게 출제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진 못해요. 왜냐면 얘는 똑같이 동사, 품사 문제처럼 접근해서 푸는데 저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때 발견해서 저도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지금은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출제 의도가 있구나 정도로만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동사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볼게요. ABCD 보시면요. 품사 문제죠. 빈칸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품사 문제예요. 그럼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파악하시는 겁니다. 빈칸 기준 앞으로 가면요. 문장 맨 앞에 있는 건 무슨 자리죠? 주어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올 건데 빈칸 뒤에 동사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 확실히 동사 자리예요. 그러면 그 순간 educate 동사 맞고요. ing는요. 동사 형태가 있지만 동사 자리 못 오고요. 명사 안 오고요. 명사 안 와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리는 간단한 문제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주어 동사 오는 구조를 알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동사 자리 찍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educate. 이렇게 나온다면 둘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수일치로 넘어가는 거고 빈칸에 주어 있는 애가 s가 붙은 둘 이상이기 때문에 동사에는 s가 안 붙은 a를 고르는 문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얘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을 딱 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46번도 가볼게요. 출제 의도는 보지 말아주세요. ABCD 보시고요. 빈칸 품사 자리입니다. 그럼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요. you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you라는 게요. 주어 자리에 you가 있어서 뒤에 동사 나오거나 동사 뒤에 you가 나와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즉 주어 자리에 오는 거,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두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 앞에 동사라고 할 게 없었어요. 여기 동사는 동사의 대상은 얘고요. 얘는 갑자기 또 나온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또 연이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일단 여러분이 동사 나오고 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이상한데 하더라도 일단 여기가 이 주어에 대한 동사 자리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해주세요. 오케이? 파악해줬으면은 얘 없으겠죠? 투동사 안 된다 그랬고요. ing 안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얘 뭐예요? 명사기 때문에 안 되고 바로 그냥 A를 찍고 가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동사 자리라는 것만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왜 동사로 문장 시작했고요. 목적어 완벽한데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어떻게 나오죠? 라고 하면요. 이런 게 바로 후치수식이에요. 얘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얘 앞에 있는 어느 한 대상,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보충 설명해주고 싶어서 뒤에서 후치수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어요. 대상 있고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가 제출하는 제안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얘 뒤로 얘네가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후치수식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얘가 얘의 뭐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아니면 주어 자리가 확실하니까 주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 있어야 되고 동사는 A밖에 없어서 A 찍고 가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7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BCD 보시고요. 품사 문제네요. 빈칸 자리세 자라고 가시고요. 이때 앞에 나오는 you가요. 동사의 목적어인지 아니면 동사의 주어인지 보시는 건데 helping이라는 동사. 여러분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이거지만요. 동사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요. 대상을 받을 수 있어요. 동사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 받아서 얘의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이러고 나서 이 뒤에 뭐가 오나 봤더니 구절 한번 봅시다. 얘는 여러분이 이거를 좀 봐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뭐냐면 help의 뒷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표 좀 많이 쳐주세요. 가끔씩 나옵니다. help 대상까지 하면요. 이 목적어를 돕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I'll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죠. 얘가 공부하는 걸 도와줄 수 있고 얘가 청소하는 걸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주어가 돕는 거겠죠. 이 대상을 돕는데 이 대상이 이걸 하는 걸 돕는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요. 투동사 혹은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투동사가 정답되어 있는 케이스보다 동사 원형이 정답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너를 돕는데 너를 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너가 뭐 하는 걸 돕는다고 하고 싶어요? 뭐 하는 거를, 동사 하는 거를. 너의 컴퓨터를 restore, 복구하는 거, 복원하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여기는 투동사 아니면 동사 원형이 올 자리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뭘 써야 돼요?
이걸 쓰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요. 품사 중에서도 얘는 지금 동사 뒷구조 관련된 문제예요. 동사 자리지만 진짜 동사 자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help 뒷구조를 아는 순간 여기에 동사를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elp 여기에다가는 목적어고 나왔고 여기 뭐 나올 게 뭐가 있나 했는데 이거에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to restore 나와도 정답이지만 보통은 동사 원형을 선택지에 넣어놓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A 찍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48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항상 출제도 먼저 보지 마시고 A, B, C, D 먼저 풀어보시는 거예요. 항상 먼저 푸시고 제 설명 듣는 식으로 진행해 봅시다. A, B, C, D 품사 문제입니다. 빈칸 자리 찾을 거예요.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요. In the cinema 가로치시고요. The lights 됐고요. 이제 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 동사는요. before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before 주어 동사고요.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지금 없어요. 여기 뭐예요? 동사 자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ing 없어질 거고요. dimmer 없어질 거고요. 이제 남은 거는 dim 아니면 dims입니다. 좀 더 흐릿해진다, 어두워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동사 자리인 거 파악했잖아요. 그쵸? 1번 해가지고 B와 C를 제외했어요. 2번 뭐라고요? 수일치 하셔야 된다고요. 수일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후치수식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동사 자리하는 거 파악했어. 근데 요 놈을 주어로, 그러니까 요 놈으로 끝났으니까 여기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S가 붙어 있는 D를 찍어야지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거. 왜? 후치수식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치사랑 명사 보이면 무조건 괄호 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괄호 쳤어. 얘는요. 없는 놈이에요. 진짜 주어는 뭐예요? 요 놈이 진짜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지금 S가 붙어있기 때문에 동사 뭐 써야 돼요? 동사 원형 A를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주어 동사 사이에 후치 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진짜 주어인지 헷갈릴 수 있었고요.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까지도 못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요. 일단 전치사 문자 가로치시고요. 주어고요. 동사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 저번에 전치사에서도 멈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관사, 명사 여기 명사까지 올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묶어버리면요. 이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 자리가 아니라 얘는 괄호가 여기까지 묶여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얘구나 라고 해석하시고 S가 붙었기 때문에 A 치고 가시는 문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뭔지 아시겠죠? 49번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A, B, C, D 보시고요. 얘는 약간 느낌 들지 않으세요? 동사 관련된 문제라는 느낌이 팍 들지 않으시나요? 얘 같은 경우는 품사가 좀 다양했지만 얘는 품사는 품사라기보단 동사에다가 앞뒤로 장난질 쳐놨잖아요. 그럼 확실히 이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 with customer in communication, a lack of clarity. 오케이. 이게 진짜 주어고요. 이제 빈칸 뒤에 동사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럼 확실히 여기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 자리인 거 알았다면 ing 없어줘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B를 제외했고요. 2단계 뭐 하라고요? 수일치 하시라고요. 여러분. 얘로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얘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괄호로 계속 묶여야 되는 거고요. 진짜 주어는 a lack이라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라는 건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쓰셔야 돼요? 동사에 s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당연히 하나일 땐 has 쓰고요. 둘 이상이 have 쓰니까 안 되고 정답 C로 가시는 문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일 때는 SESIS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수일 땐 has 쓰는 거라는 거. 그래서 얘는 수일치까지 가서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50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 B, C, D 보시고 얘도 느낌이 동사 가지고 장난질 쳤네. 그럼 빈칸 확실히 동사 자리인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빈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문자가 연이어서 오면요. 얘 그냥 하나라고 좀 봐주세요. S가 붙어있죠? 하지만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여기에 낚이시지 마세요. 그리고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있나 봤더니 없어요. 확실히 여기 동사고 동사에 대한 목적어 맞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동사 자리인 순간 뭐라고요? 투동사 제가 없애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 자리 확인했더니 B 제외됐고요. 이제 수일치하는 건데 여기에 낚이시지 말라 그랬죠. 이거 하나예요. 하나면 동사에 S 붙어 있어야 되고요. 합격. was 가능하고요. 둘 이상이면 were 써야 되니까 합격. 얘는 S 안 붙어 있으니까 불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요.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능동할래? 수동할래? 태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능동이고 뭐가 수동일까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얘가 능동이고요. 비동사 봐봐요. is, am, are, was 이런 비동사가 보이고 나서 PP 형태가 보여야지만 이게 수동태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 능동이고 얘가 수동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능동, 수동의 기본적인 그게 뭐라고요? BPP는 거의 완벽한 문장이어서요. 뒤에 목적어가 보통 없고요. 능동은 당연히 대상이 필요한 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요. 있나 보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건 명사입니다, 여러분.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뭐 찍어야 돼요? A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느라 이거 여기 동사절 비제외했죠? 뭐 했죠? 하지만 바로로 딱딱딱딱 될 때까지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동사절이 확인했고 수일치 제끼고 오케이 능동이니까 정답 H고 가자. 빈칸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능동 수동까지 가는 문제였습니다. 51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 B, C, D 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장난질 치는 느낌 보이시죠? 그럼 확실히 그냥 동사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세요.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요. On stationery 멈추고요. 얘가 진짜 주어고요. 주어 뒤에 동사 있나 봤더니 여기부터 묶여버렸네요. 그쵸? 여기부터 다 묶여버렸어요. 확실히 동사 자리입니다. 이 순간 없어지는 놈 한 놈이네요. 투동사 안 돼서 D 제꼈고요. 두 번째 수일치하라 그랬어요. 하나니까 was 가능하고요. 과거 동사는 수일치 상관없고요. was 가능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게 없었고요. 이제 뭐라고요? 능동 수동이라고요. 능동 수동 구분합시다. 여러분 A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비동사 보이고 PP 보이죠? 수동태입니다. 얘는요, ED가 보이지만 비동사 앞에 안 보여요. 그냥 과거 시제일 뿐이에요. 과거 동사니까 능동이고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요, 제가 수동이라고 했어요. PP가 수동이라고 했어요. 능동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능동은 뒤에 대상 보통 있을 거고요. 수동은 보통 대상 없을 거라고요. 그쵸? 뒤에 보세요. 빈칸 뒤에 목적어라는 거, 즉 명사가 있는 봤더니 선생님 이거 명사잖아요. 얘는요, on에서 걸린 놈이어서 제가 뭐라고요? 없애주라 그랬죠. 빈칸 바로 뒤에 명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수동이라고. 정답? 이거라고요. 수동 능동은요, 여러분 해석어로 접근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만으로도 빨리 문법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 파트가 이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넘어갑니다. 52번도 이어서 가볼게요. A, B, C, D 보시고요. 이거 품사 문제네요. 얘는 지금 품사 문제에서 빈칸 자리 찾는 건데요.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 대문자 연이어서 쓰이면 하나라고요. 오케이, 주어고요. 빈칸 뒤에 동사 있나 봤더니 없어요. 동사 여기 확실합니다. 이 순간 명사 없어지고요. ing 없어지고요. 이제 AC 제외했으니까 수일치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S가 붙어 있어도 쫄지 마시라 그랬어요. 이거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면 동사에 S 붙어 있어야 되고요. is 가능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걸리는 거 없었고 이제 세 번째 능동 수동이라는 거예요. 얘 능동이고요. 얘 수동이죠. 능동은 대상 필요하고요. 수동은 대상 보통은 없다라고 했어요. 빈칸 뒤에 an online list 있죠. 뭐예요? 대상 목적어 있네요. 뭐예요? 정답? B를 찍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maintain 했다. 뭐를 an online list를요. 정답? B를 찍고 가시는 문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동사 자리 확인하시고 수일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 능동 수동 가시는 문제였어요. 한번 다음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이 아래 있나 보네요. 오케이, 53번. A, B, C, D 보시고요. 동사 관련된 문제니까 빈칸 자리 찾는 건데 약간 저는 여러분 얘는 좀 느낌이 좀 드시 않나요? 얘 현재고요. 과거고요. 미래예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동사 자리 확인하시고 수일치 하시고 능동수동 하시고 시제 하세요라고 해서 마지막에 하는데 저는 선택지를 봤을 때 이거 약간 시제 느낌이 나는데? 라고 하면 전 바로 시제로 갑니다. 오케이? 선택지에 조금씩 달라요. 얘는 지금 이게 시제 문제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제 문제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확실하게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눠졌기 때문에 시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고요. 빨리 시간 부사를 찾아요. 그러니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알려주는 시간 부사가 있나 봤더니 이게 확실하겠죠. 뭐예요? 지난 3월. 지난 3월이면 현재의 과거의 미래예요. 과거니까 이걸 찍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출제구도에 설명드린 거는 그냥 정석대로 한 거예요. 동사 자리인지 찾아라. 오케이, 이거 주어고요. 동사 자리 맞아요. 이 순간 없어지는 놈 없고요. 이제 수일치 갈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얘 안 되고요. 얘 다 가능하고요. 이제 능동 수동 갈 거예요. 다 능동이에요. 마지막 시제 갈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딱 이제 선택지를 봤을 때 느낌이 시제가 다 달라. 뭔가 이렇게 달라. 그러면 빨리 시간부터 찾으세요. 거기에 맞는 거 탁 찍고 가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시제 문제를 선택지로도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이제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조금씩 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54번도에서 가겠습니다. A, B, C, D 보시고요. 이거는 동사에 관련된 문제죠. 그럼 빈칸 동사 자리인지 찾으시는 거고 빈칸 기준 앞에로 when, 주어, 동사. 여러분이 when 주어 동사를 이미 알고 계셨어야 돼요. 주어가 동사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동사 자리인 거 확인했다면 ing 없어지겠죠. 왜요? 얘는 그냥 동사 형태가 들어간 진짜 동사는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시 제외했고요. 이제 수일치 하는 건데 다 가능 못하네요. you는요 have가 아니라 has가 아니라 have입니다. you는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지만 you는 제외라 그랬어요. you는 has가 아닌 have랑 이제 세트로 쓰입니다. 그래서 얘도 제낄 거예요. 이제 느낌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능동수동으로 바로 갈 필요 없죠. 뭐예요? 시제예요. 현재 쓸래? 과거 쓸래? 그럼 빨리 시간과 관련된 걸 찾으시는 건데 여기 시간과 관련된 부사가 있어요? 없어요.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되고 Please have your registration number handy 해주세요. When you 뭐뭐 할 때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현재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지금 과거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확실히 현재잖아요. 현재.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제를 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답 A로 치고 가시는 문제였어요. 55번도 이어서 좀 가볼게요. A, B, C, D 보시면 지금 동사 가지고 약간 좀 바뀌어져 이제 변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 주어 있고요. 빈칸 기준 뒤로 갈 때 동사가 없어요. 선생님 여기 동사 있잖아요. 얘는요. since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동사 자리 확인하는 순간 뭐가 없어지죠? 투부정사 없어지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동사들 제외했고 수일치하라 그랬죠. 여러분 is는요. 하나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is 가능하고요. have 안 되고요. has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be를 제외했고요. 이제 뭐라고요? 능동 수동을 하는 건데요. 얘 지금 능동이고요. 얘도 has been이라 그래서 이거 수동이 아니고요. been 뭐 pp가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능동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뭐예요? 시제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시제. 뭘 보고 얘를 둘 중에서 뭘 고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since 주어 뭐라고요? 과거 동사.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이 김씨가요. 방문한 이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한 게 뭐예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방문한 이후로니까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 사이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라고? 현재 완료니까 정답 C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생님? 얘는요. is, am, are 얘가 비동사 현재고요. was, were 이게 과거고요. 그 다음 pp가 bee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as, pp로 쓰인 거여서요. 얘 현재 완료로 써주시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It has been 2 years since 여기다가 너 시제 뭐 쓸래? 그러니까 얘를 힌트로 주고 너 여기에 과거 동사 쓸 수 있어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부사절 접사 집어넣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고요. A, B, C, D 보시고요. 이건 약간 느낌이 전치사 문제 같아요. 전치사 문제. 그럼 한번 가봅시다. 전치사는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랑 항상 세트로 쓰여서요. 명사와의 궁합을 보시는 건데요. The grand opening 10 months ago. 10달 전 grand opening 지나서까지 뭐뭐 이후로 뭐뭐 전에 뭔가 다 말이 될 것 같아서 앞에 걸 보시는 거예요. RBS 얘가요. has been the best store. 이게 보이죠? 여러분. has been the best store in Seoul. 서울에서 최고의 상점이어왔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상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이라는 이 10달 전부터가 되겠죠. 10달 전부터 그 이후로 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뭘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되는 거겠죠. 뭔지 아시겠죠? 10달 전이라는 10개월 전 이라는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여기 뭘 써줘야 된다? since를 써줘야 된다. 정답 C를 찍고 가는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 57번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A, B, C, D 보시고요. 동사 관련된 문제처럼 생겼죠? 그럼 빈칸 동사 자리인지 보시는 거예요. 빈칸 기준 앞으로 가서요. 이게 주어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대문자 연이어서 있으면 이거 S부터도 하나 취급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빈칸 뒤에 동사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동사 자리 맞습니다. 이 순간 투동사 없어질 거고요. 다른 거 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 수일치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낚이시면 안 돼요. 하나죠. has, was, is 다 가능하고요. 세 번째 능동 수동입니다. 여러분 has been ing예요. has been pp가 아니라 ing이기 때문에 능동이고요. be pp 수동이고요. be ing 능동입니다. 얘네는 대상이고요. 수동은 보통 대상이 없다 그랬었죠. 그러면 빈칸 뒤에 대상이나 봤더니 high quality acoustic guitar라는 목적어 즉 명사가 있어서 C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것 중에 골라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시제입니다. 너 현재 완료 쓸래? 아니면은 현재 진행 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라주세요. 뭘 보고 고를까요? 이 파트를 보고 당연히 골라야겠죠? 해석 어떻게 하죠? Over a century. 한 세기 이상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뭐? 동안이라고 하면요. 현재 진행을 쓰면 안 돼요. 현재 진행은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쓰는 거지 has been 같은 경우는 기간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니까 over century라는 거는 1세기 더 전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뭐? 동안, 이 시간 동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 완료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for 관련된 게 나왔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동안이라거나 뭐뭐 이후로라는 거는 현재 완료랑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답 B를 찍고 가시는 문제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58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A, B, C, D 보시고요. 동사 관련된 문제네요. 빈칸 자리 찾으면 주어 있고요. 동사 자리 확실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투동사 없어지고요. 이제 수일치 가시는 건데 다 가능하고요. 능동 수동인데 얘 능동, BPP 수동이에요. 근데 뒤에 지금 대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 안 되고요. 미래 쓸래, 과거 시제 쓸래 하는 겁니다. 찾아주세요. 미래 쓸래, 과거 시제 하는 거예요. 그럼 시제라고 할 거는 지금 보이는 게 요 놈밖에 없어요. 그쵸? 시간 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녀가 뭐뭐 어느 비즈니스 트립 출장 중에 있는 동안입니다. 이거 동안도 되고 반면도 되는데 뭐뭐 동안이에요. 그럼 과거일까요? 미래를 써야 될까요? 뭐뭐 하는 동안 과거에 뭐뭐 했다? 뭐뭐 하는 동안도 그럼 과거 시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A예요. 선생님 근데 시제가 좀 다르잖아요.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이거 뭐라고요? 시제일치 예외라고요. 이거 시간 부사절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된 거. 여기에 will be, 원래는 will be를 쓰고 싶어야 돼. 왜? 그녀가 출장 중인 동안 팔크 씨가요. 이 고객들을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뭐라고요? 얘는 한 단계 내려서 그냥 현재로 나 그냥 쓸래. 너만 미래로 써. 라고 해서 시제일치 예외 파트인 겁니다. 이게 시제일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빈칸 뚫려 있거나 여기에 will assist를 적어놓고 여기에 너 현재 쓸 수 있는지 알아 하는 문제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좀 암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9번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A, B, C, D 보시고요. 동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빈칸 자리 찾을게요.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 on the lobby floor고요. 이 work가요. 동사인지 명사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컴마 기준 앞으로 가볼게요. unless 주어 동사고요. 만약에 이게 동사면 뒤에 뭐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이거 동사 관련된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주어인 것 같고요. 얘가 동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사 나오고 또 동사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주어고 동사 자리예요. 그 순간 commencing 없어지고요. 이제 수일치 가볼게요. 수일치 해봤을 때 work라는 s가 안 붙어 있어서 has 가능하고 will 동사 원형 가능하고 과거 시제 가능하고요. 세 번째 능동인데 다 능동이에요. 이제 뭐예요? 시제입니다. 시제. 시제에서 걸리는 건데 뭘 찍을지 또 골라주세요. 일단 시간과 관련된 건 지금 예인 것 같죠? 현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 쓸래, 미래 쓸래, 과거 쓸래 뭔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이때 출제 포인트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출제 포인트. 시제에서의 출제 포인트가 뭐가 있었지? 시간 부사가 있는 게 있었고 시간 부사 없이 해석으로 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 시제 그거 세트가 있었고 마지막 시제일지 예외가 있지 않았나?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가 시간 조건 부사절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현재가 있지 않을까? 뭐라고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 아무리 미래를 쓰고 싶어도 현재를 쓴다. 대신 주절에 뭘 쓴다? 미래 시제를 쓴다. 정답 C를 찍고 가는 문제. 오케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해석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타일 배송이요. 일찍 도착하지 않으면 업무가요. 그 작업이요. 로비 플로어에 대한 작업이요. 공휴일 이후에 will come and 시행될 것이다. 이게 맞겠죠. 해석을 통해서도. 오케이? 얘는 조건에 대한 거. 조건 부사절이었고 조건 부사절 주어 현재 동사 썼으면 주절에는 동사 미래를 써야 된다. 여기서도 will arrive로 쓰는 게 맞는 거지만 한 단계 내린다. 시제일지 예외라는 조건 때문에 정답 C를 찍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시제일지 예외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제까지 갔는데 아리까리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론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60번도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B, C, D 보시고요. 이거 동사 관련된 문제예요. 빈칸 자리 찾자.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요. As soon as 주어 동사 나올 거예요. 왜? As soon as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거든요. 그리고 컴마 나오고 뭐 주어 이게 나왔네요. 확실히 동사 자리 맞습니다. 그럼 동사 패스. 수일치 과거니까 가능하고요. 하나기 때문에 has, was 다 가능하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능동 수동인데 얘는 과거일 뿐 능동. 얘도 has pp일 뿐 능동. has been pp일 땐 수동. BPP일 땐 수동.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네요. 그럼 얘는 안 되고요. 이 둘 중에서 고르는 시제 문제입니다. 과거 시제 쓸래? 현재 완료 시제 쓸래? 하는 문제예요. 골라보세요. 뭐가 맞을까요? 일단 여러분 미래랑 과거보다 미래랑 현재 완료가 그나마 가깝지 않나요? 그쵸? 그것도 있지만 이걸 아시라 그랬죠? 시간 부사절에 주어 동사는 현재를 쓰고 대신 주어 이때 미래를 쓴다. 선생님 이거 현재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와 과거와 현재 그 사이에 있는 거지만 현재와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아마 has left랑 그냥 leaves
이런 거랑 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현재와 제일 가까운 애를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 B를 찍고 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 주어, 현재, 동사, 주어, will, 동사 이 세트를 암기해 주셔라. 이게 좀 많이 나오니까요. 오케이. 61번.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ABC 보시고요. 이거 품사 문제네요. 빈칸 자리 찾자인데요. 오예, 땡큐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딱 동사 원형 찍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예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빈칸 뒤에 확실히 동사 원형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사 원형 없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인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will이니까 동사 원형 집어넣었어요. 여기 동사 원형 집어넣어야지 하면 틀리는 거. 왜? 이미 동사 원형 나와 있어. 그럼 여기 뭐 써야 되는 거예요? will 동사 사이에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써야 된다? 부사 써야 된다. 이런 출제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will 보인다고 바로 동사 원형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빈칸 뒤에 동사 원형 있나 봤는데 동사 없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 동사 맞아요. 동사 원형 A 찍고 가는 문제.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해석이 필요한 파트만 했지 해석하지 않은 문제가 대부분이었죠. 딱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문법 문제예요. 이제 이 강의 이후로 전접부 문제도 있고 전접부 강의도 있고 뭐 투부정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해석이 필요한 파트가 꽤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대명사부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해석이 필요한 건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기하라는 건 무조건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딱딱딱딱 풀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제 접근 방식 그대로 좀 따라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2번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A, B, C, D 보시고요. 품사 관련된 문제네요. 근데 약간 좀 동사와 관련된 문제니까 빈칸 동사 자리인지 찾으시는 거고요. 여기 주어고요. 빈칸 뒤에 the matter이라는 거 있으니까 확실하게 동사 맞습니다. 그럼 이 순간 in, ing라는 거 없어지고 이건 좀 이상한 거고요. 동사 맞고요. 동사 다 가능하고요. 이제 수일치입니다. 한 명 has 가능하고요. will 상관없고요. was 가능합니다. 세 번째, 능동 수동이에요. has pp 나왔으면 능동이에요. 능동이고요. be, ing 능동이에요. 뒤에 대상까지 있네요. 이제 시제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has investigated 현재 완료 쓸까요? will investigate 미래 쓸까요? was investigating 했을까요? 여기는 딱히 솔직히 뭐 없죠. 뭐가 없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and는요, 보통 좀 품사가 일치한 애들을 연결시켜줘요. 내용이 일치하는 것도 맞겠지만, and 뒤에 있는 놈이 지금 뭐죠? purpose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얘랑 얘 앞에 있는 것, 동사 첫 번째고 동사 두 번째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to, 간단하게 해볼게요. to love and hate,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hate가 얘랑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기는 to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너 얘랑 연결된 거 아니까 나 지금 to 굳이 쓰지 않을게. 이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has investigated 나왔다면 여기는 proposed가 나오거나 얘가 나왔다면 ing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럼 얘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will이 생략돼 있다는 겁니다. Mr. Park will investigate the matter and will propose지만 이거 나 그냥 생략할게. 나 동사 원형 그냥 썼잖아. will 뒤에는 동사 원형 그대로 썼으니까 너도 그대로 써요. 왜냐면 여러분 propose가 지금 얘랑 수일치가 돼요? 한 명이면 s를 써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 원형 썼잖아. 뭐 때문에 동사 원형 쓴 거예요? will이 있기 때문에. Mr. Park will investigate the matter and will propose a resolution. 이렇게 돼야 되는데 will을 생략했어. 너 그냥 네가 알아차리고 앞에 이걸 써줘 라고 해서 정답 C를 찍고 가는 문제. 이런 특이한 문제도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지금 딱 여기까지가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 저희가 꽤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동사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고 수일치하고 능동수동 확인하고 시제 확인하는 거고 선택지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특히 다른 건 다 상관없지만 수동태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고급 문제는 제가 또 따로 마지막에 문법 문제 시리즈 마지막에 고급 문제 편이라고 해서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시제 암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보통 나와요, 여러분. 여기 중에 나오니까 이거 무조건 암기해 주셔서 문제 푸실 때 접근 방법을 탁탁탁탁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문제 같이 풀었지만 이건 여러분이 푼 게 아니라 제가 푼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푸셔도 상관없죠. 오늘 당장 복습 겸 문제풀이 하셔서 아마 틀리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제 설명이 기억이 나서 풀었던 거지
여러분 실력으로 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동사 문제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문법 문제 최대 25문제가 나오면 그중 7, 80%가 이 4가지 파트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대명사, 품사에서는 지금 오늘까지 한 거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그리고 잠깐만요. 대명사 나오고요. 품사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오늘 한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 전접부, 이 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트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거는 문법 문제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해석을 할 때 파트 6, 7, 뭐 5, 1, 2, 3, 4 다 상관없이 해석을 할 때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요. 다 암기를 해주시고요. 얘는 제가 미리 올렸습니다. 링크에다가 문법 문제 총정리 영상, 거기 영상에 링크 보시면요.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전치사는 전치사끼리, 부사절 접수사는 접수사끼리, 접속부사는 접속부사까지 다 암기하시고 나서 들으셔야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가 딱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이게 전치사인지 부사절 접속사인지 접속부사인지 모른다면 문제 푸는 게 저랑 문제 푸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따라오시는 느낌이 들지 본인이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푸는 그런 시간이 못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꼭 좀 미리 단어 암기를 해주시고 얘가 전치사인지 부접인지 접부인지를 미리 안 상태로 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동사 파트를 했고요.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지만 그만큼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상까지 해주시면 동사에 있어서는 틀리는 게 없을 거니까요. 문법 문제는 제 영상을 해주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단어와 해석 연습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